국내 혼란 속에 우리 경제 불안감 엄습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치적, 그리고 밖으로는 한층 더 강해진 무역 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더욱더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현재 상황 한번 짚어보고요. 내년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이석진 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뭐 지금 이제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뭐 크게 이제 고비는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정치가 환율 주는 쪽에서요. 예, 환율 쪽도 그렇고 우리 주시장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뭐 1,430원대 열리고 하니까 막 1,500원 곧 갈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잡혔는데 교수님이 환율 뷰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 강의 중에 그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네. 하나가 제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는 좀 투자를 유의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개발도상국, 신흥국에는 그렇죠. 투자를 좀 유의하라.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좀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통화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 투자했다가는 원금 손실을 입을 이유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네. 그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이유는 예. 대부분 정치나 이 경제적인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통화의 안정성은 더 크게 보면은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계엄 이후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은 결국에 통화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통화 가치는 반등을 좀 못하고 있죠. 이런 예. 것들은 예.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라는 시장의 어떤 그 추측, 예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즉각 퇴진 하야로 간다면은 통화 시장이 빨리 안정될 거로 보이지만 탄핵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해외 쪽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유지될 걸로 보는 것이 지금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하죠. 이 탄핵이 뭐 한 달을 갈지 3개월을 갈지 6개월을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1,400원대가 뉴 노멀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1,450원 이상으로 갈지가 지금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450원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보이지만 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은 1,450원대 이상으로 가게 되고 이거는 자산시장에 국내 자산시장에 좀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 네. 지금 뭐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좀 안전자산에 지금 자금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금값이 많이 올랐죠. 금값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국제 시세는 그렇죠. 10월 달에 금값이 2,800달러, 온수당 2,800달러를 넘봤었는데요. 지금은 뭐 2,600달러대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2,700달러 정도를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네네. 2,754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 시대 이후에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가의 강한 반등, 강한 상승에 비해서는 금값이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냥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 국내 금 가격의 투자 수익률은 국제 금 가격 플러스 환율이 아하. 있기 때문에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좋아졌겠죠. 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웃는 거지만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는 좀 헷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지금 저 우리 금시세가 네,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한 53만 원 정도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아마 53만 원대 그 한 돈당 53만 원 정도일 것이고요. 국제 금값은 온스당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돈은 3.75g. 네. 그리고 1온스는 31.1g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그람당으로 또 이제 계산을 하면은 지금 뭐 1g에 뭐 한 3만 원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국내 금시세 한 돈의 가격인 겁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에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거는 국제 금시세 때문이 아니라 환율 때문이다.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대, 1,430원대까지 오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을 더 높이고 있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야, 52만 9천이라 저게 지금 돈에 한돈에 저렇단 말씀이죠, 교수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돈 하면은 이제 5만 원 아니, 정도였는데 저 애 키울 때만 해도 네. 어디 남의 돌잔치 집에 가면서 그냥 돌반지 그렇죠. 한 돈짜리 네. 그냥 5만 원 정도. 뭐 사서 갔거든요. 네. 아무리 인플레를 감안해도 금이 더 올랐네요. 지금 저 정도 가격이면 돌잔치 가면서 한 5명이 n분의 1 해야 저 뭐 한 돈짜리 반지 하나 사겠는데.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어떤 시기에는 금이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네. 어떤 시기에는 주식이 많이 오를 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10년, 과거 10년만 놓고 봤을 때는 예. 미국 주식이 금보다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기간을 더 넓혀서 20년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보다 금값이 더 올랐다라고도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예. 그 얘기는 어떤 시대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예. 거고 어떤 시기에는 안전 자산의 선호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인 주식도 최고치, 안전 자산인 금도 최고치,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최고치, 모든 것들이 다 최고치를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얘기는 그만큼 그 각각의 믿음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예. 안전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위험 자산에 대한 버블 너무 심하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꾀해야 된다라는 이런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역시나 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흔히 말하는 위험자산 쪽에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위축되면은 안전자산 가격이 오르고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뭐 주식은 주식대로 오르고 네. 금은 금대로 오르고 뭐 이러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을 할 게 구분이 안 될 만큼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워낙에 풀린 유동성이 돈이 많아서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어쨌거나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조금 어수선해지면 이제 금을 찾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은 미중 간에 이 또 분쟁이 무역 분쟁 네. 또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제 뭐 전쟁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네. 또 이 와중에 또 중국이 또 엄청나게 대규모로 또 대만 주변에서 또 훈련을 하더만요. 네네. 뭐 이런 등인데 지금 이런 거 내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네. 이것이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 예. 이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죠. 네. 뭐 항상 있는 얘기고요. 예, 예. 근데 전쟁이 뭐 언제 없었던 적이 있나요? 항상 전쟁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국지적인 전쟁들은 있었고요. 네네.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이란 쪽도 있고 이스라엘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리아 쪽도 있고요. 뭐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미국 경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확대되느냐. 네. 전쟁의 영향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국지적인 전쟁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금값이 오를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쟁이라든지 미국과 중국과의 보호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면은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에게도 뭔가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 경제에도 예.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 금값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우리는 금을 볼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불확실성의 의미가 뭐냐.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이 포함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즉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뭔가 꼬꾸라지거나 네.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쪽으로 불확실성이 진행된다라면은 이거는 금값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그냥 국지적으로 끝난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금 상황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국지적인 거예요. 이게 미국 경제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죠. 예. 그렇다면 사실 금값의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예,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금에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미국이 뭔가 이상해진다. 미국 경제가 뭔가 불안해진다. 달러도 왠지 불안하다. 그렇죠. 미국 경제가 네. 뭔가 불안해진다라는 네. 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냥 이런 어떤 국지적인 부분만 놓고 금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지금 국내 투자자는 환율에 의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예. 금값이 올라서 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향후에 우리가 정말 금에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미국 경제가 불안해져서 미국 그 채권, 국채보다 금을 사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때 예. 이럴 때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서 금값이 한 번 더 레벨업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런 어떤 그 흐름에서는 금은 기본적으로 이런 위험 자산, 비트코인이나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켜야 된다.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금은 무조건 지금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는 좀 어느 정도 꼭 포트폴리오에 좀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그 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요. 예. 방법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골드뱅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ETF 시장하고 뭐 KRX 금 시장이 가장 네.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 보통 우리가 ETF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주식 시장하고 똑같죠. 예. 종목이 예.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점에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동성도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IRP나 ISA 계좌 같은 이런 뭐 맞는 계좌라고 하죠. 이런 계좌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ETF가 가장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ETF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에서는 이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싫다면, 그러니까 좀 세금 쪽 측면에서 고려한다면은 뭐 KRX 금시장을 거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KRX 금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람당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네. 소액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도 좀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